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난리 났다고 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며 당연히 투자 권유에 대한 영상은 아니라서 이것은 전적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개발자에 의해 2009년에 처음 발행된 암호화폐이며 일본 이름이라서 일본 사람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지만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체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그는 기존 금융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비트코인을 세상에 선보였고 결국 이것은 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정부가 원하면 더 찍어낼 수 있는 기성 화폐와는 다르게 최대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전해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9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나오고 이것은 우리 돈으로 약 1억 2,7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암호화폐 성격의 비트코인이 한 개에 1억 2,700만 원 수준이라고 하니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비트코인은 이제 은을 뛰어넘어서 세계 8대 자산에 등극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조 7,598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적인 자산 중 하나로 유명한 은의 시총을 뛰어넘었다고 하니 이것만으로도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세계 시장에서 굉장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미친 상승세에 가장 웃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주인공은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입니다. 이곳은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했고 국가 예산을 동원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했는데 만약 한국 등 다른 나라 같았으면 난리가 났겠으나 자신을 스스로 독재자라고 칭할 정도로 독불장군식 리더십을 앞세우고 있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비트코인 매입을 진행한 것입니다. 생긴 것만 보면 그렇게 독재자처럼 생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가 주도적으로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되었고 한때 60%의 손해를 보는 등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현재는 한국 돈으로 7,300억 원의 가치를 보유하게 되어 미실현 매도 이익은 90%에 달한다는 분석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결정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현재 비트코인의 엄청난 상승세에 따른 에피소드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암호화폐 성격의 비트코인이 어떻게 사상 처음으로 9만 달러를 돌파하며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트럼프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며 그는 유세 기간 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언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원래부터 비트코인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고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언급하면서 달러와 경쟁하기 때문에 도저히 좋아할 수 없다는 등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이제는 사기라던 비트코인을 금처럼 비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앞에서 설명해드린 대로 엘살바도르의 정책처럼 트럼프 역시 미국 법무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않고 국가 전략적 비축에 할당할 계획임을 공언하며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SEC 권한을 약화하고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공약까지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추가하자면 비트코인만큼이나 난리 났다는 가상화폐가 도지코인이라는 녀석인데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SNS를 통해 수차례 언급하며 유명해진 밈코인 성격이며 이번에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정보효율부 수장으로 임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지코인도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정보효율부의 플레임은 이러한데 이것에 대한 약자가 도지코인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상승 요인을 설명할 수 있고 이미 외국에서는 9만 달러를 넘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는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고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로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것도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의 상승 요인을 만들어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 분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고 회의론자들도 적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페퍼스톤 그룹의 크리스 웨스턴은 현재의 상황들을 진단하며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언제 현실화될지도 모르고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이 현실성 있는지 투자자들이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2년 전에 발생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유동성 위기로 파산을 맞은 사례를 설명하며 FTX에 돈을 맡겼던 개인 투자자들도 거액의 손실을 받고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15,0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앨리슨 슈레이거 역시 이런 주장을 펼쳤고 가상화폐의 변동성을 보면 좋은 느낌의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며 대규모 거래에 실용적이지도 않다면서 가상화폐가 결국 법정 통화의 안정적 대체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게 새로운 규제 공약이라면 수익률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유명한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 역시 회의론자 중에 한 명이며, 그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어떠한 독특한 가치도 없고 이러한 곳에 투자하면 불행을 맞게 될 것이라며, 워렌 버핏은 이것을 비생산적인 자산으로 규정했고, 비트코인은 실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다고는 하지만 실사용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한 워렌 버핏의 회사는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이익을 남겨먹게 되니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분석도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인트로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부디 한강물 온도를 체크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 비트코인을 그저 투기나 도박으로 여기는 한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며, 암호화폐라는 시스템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가치 산정에 있어서 세계 경제와 맞물림되는 측면들을 고려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과연 강력한 국가인 미국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어떤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소식에 대한 여론의 반응들을 소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